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을 선거 후로 연기한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1차 코로나 9호금 신고 마감일이 당초 10월 15일에서 11월 21일로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토론에 참석키로 하는 등 대선 캠페인 복귀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경제는 고용과 소비, 제조와 성장 등 모든 분야에서 회복세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의 최종 마감일이 10월 31일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을 선거 후로 연기한다고 전격 선언해 모든 구호 조치들이 선거일 이전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다가 갑자기 협상 중단을 지시해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의 중단을 전격 선언해 미국민 $1,200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소급 제공,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의 선거 전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협상팀에게 민주당과의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을 11월 3일 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백악관 협상 대표에게 민주당과의 협상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공개하고 내가 당선된 직후 열심히 일하는 미국민들과 업체들에게 초점을 맞춘 메이저 경기 부양 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는 형편없이 경영하는 민주당 주정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2조 4천억 달러나 요구한 반면에 우리는 1조 6천억 달러를 제시했다며 그녀가 진지하게 협상하려 하지 않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사흘 전 미국민들과 비즈니스를 위해 코로나 9호 패키지를 신속 타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협상 타결 대신 협상 결렬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코로나 9호 패키지의 10월 시행은 무산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무너신 채무장관은 최근 6번이나 끝내기 협상을 갖고 총 규모에서 민주당의 2조 2천억 달러와 백악관의 1조 6천억 달러 사이에서 타협을 모색해왔습니다. 또 연방 실업수당을 부활해 9월 13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까지 지급한다는 원칙 아래 주당 백악관은 $400, 민주당은 $600 사이에서 절충해왔습니다. 주정부, 지역정부 지원 규모는 백악관이 2,500억 달러, 민주당은 4,360억 달러로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미국민 $1,200 직접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의 9월 중순 소급 제공,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재개 등에는 사실상 합의해놓고 있었습니다. 협상 타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다가 협상 중단과 선거 후 연기로 180도 급전환됨에 따라 1억 7천만 미국민들의 $1,200 기대를 무산시키고 2,700만 실직자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며 10만 곳이나 이미 문 닫은 중소업체들을 더 많은 파산으로 내몰아 미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 870만 명이나 안 찾아간 1차 코로나 9호금 $1,200를 받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당초 10월 15일에서 11월 21일로 연장됐습니다. 이들은 세금 보고나 정부 혜택을 받은 데이터가 없어 11월 21일까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등록해야만 $1,200씩 구호금을 받게 됩니다. 1인당 $1,200씩 지급되고 있는 1차 코로나 9호금을 아직도 안 찾아가고 있는 미국민들이 87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신고 마감일이 10월 15일에서 11월 20일로 연장됐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층이거나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 1인당 $1,200씩 제공하는 1차 코로나 9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870만 명은 11월 2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수정 고지했습니다. 1차 코로나 9호금을 받아가지 않고 있는 870만 명은 대부분 노년층과 저소득층 가운데 연소득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계층이어서 세금 보고 기록이 없고 어떻게 청구하는지 몰라 아직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이들 870만 명에게 우편 통지를 보내 당국에 등록하고 1차 구호금 1인당 $1,200를 받아가도록 요청했습니다.
IRS로부터 통보를 받은 유자격자들은 당초 10월 15일까지 해서 11월 21일까지로 연장된 새 데드라인 안에 국세청 웹사이트 irs.org에서 비세금 보고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난파일러 툴을 이용해 등록하면서 개인 은행 계좌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구호금을 받을 자격이 확인되면 연말 안에 IRS로부터 1인당 $1,200씩을 계좌 입금받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받게 됩니다. 11월 21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내년 1월 말에나 가능해지는 2020 연방 세금 보고 시에 구호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IRS는 케어스 액트에 따라 1억 6천만 명이 1인당 $1,200, 부부 $2,400, 17세 미만 부양자녀 2명 있는 4인 가정은 $3,400씩 코로나 구호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회계감사원 GAO에 따르면 1차 구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정부 기록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민들이 870만 명이고 금액으로는 104억 4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명의 미국민들은 현재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타결돼야 제공되는 1인당 $1,200씩의 두 번째 구호금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나흘 만에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토론에 참석키로 하는 등 대선 캠페인 복귀를 강행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코비드가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두려워 말고 그 병이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라며 좋은 의료 장비와 약들을 개발했다며 여러분은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의 감염으로 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대거 격리에 들어가 국가안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다 사나흘 만에 조기 퇴원해 백악관에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 위험성을 경시하며 대통령 업무는 물론 대선 캠페인에도 복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대중 앞에서 마스크를 다시 벗는 모습을 보였고 영상 메시지에선 코비드를 걱정 말라, 삶을 지배당하도록 허용치도 말라, 우리는 대단한 의료 장비와 약품을 개발했다며 건재를 과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일축했습니다. And I learned so much about coronavirus. And one thing that's for certain,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We have the best medical equipment. We have the best medicines, all developed recently.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는 15일 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2차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대선 토론 참석으로 선거 전에 복귀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 후 코로나 감염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경무인 대통령 업무는 물론 격전지를 도는 선거 전에 성급하게 복귀하려 했다가 건강 상태가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2차 대선 토론은 후보들이 90분간이나 계속 무대 위에서 돌아다니며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이어서 스태미너가 필요한데 아직 코로나 감염에서 완치받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장에 장시간 머물면 양측 선거 캠페인 관계자들과 참관자들을 전염 위험에 노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며 코로나 위험성을 여전히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백악관 참모들이 일하는 웨스트윙에 이어 펜타곤 군수 내부에도 양성 판정자들이 번지고 있어 대거 격리에 들어가는 등 초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찰스 레이 미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이 양성 판정을 받아 펜타곤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미 군수 내부가 대거 격리에 들어가면서 미 합참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제임스 맥콤빌 미 육군 참모총장 등 군수 내부와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에서는 케일리 맥커너니 대변인이 확진된 데 이어 2명의 공보 관리들도 양성 판정을 받았고 CBS 등 백악관 출입기자 3명도 확진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 확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는 현재 소수의 스태프들과 기자들만 보이고 있을 뿐 텅 빈 곳으로 변해버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가 고용과 소비, 제조와 성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복세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절반으로 축소됐고 실업수당 청구는 여전히 평년의 3배 이상 되는 데다가 개인 소득은 3% 하락해 소비 지출은 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1월 3일 선거를 4주 남겨놓은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국 경제 회복이 급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고용과 소비, 제조와 성장 등 모든 분야에서 가을철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복세가 거의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있는 일자리를 보면은 9월 한 달 동안 66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8월에 150만 개 회복에 비해서 절반으로 둔화된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간 83만 7천 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은 평년의 20만 건에 비해 여전히 4배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주별 레귤러 수당이 1,177만 명, 연방수당만 자격이 있는 자영업자, 임시계약직까지 합하면 무려 2,553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개인소득은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가 7월 31일자로 종료되면서 3%나 하락했습니다. 일자리 회복이 더뎌지며 실업수당마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인 듯 미국민 소비지출은 고작 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초여름 미국민 소비지출은 두 자릿수로 증가한 바 있어 급속 냉각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지출, 즉 내수가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지갑이 비어있거나 열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물건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2018년 11월 1일에 최저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미국 경제 핵심 부분들이 모두 얼어붙고 있어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도 급속 둔화, 냉각될 것으로 경제 분석 기관들은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했던 미국 경제는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30% 이상의 급반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4분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는 2.5% 성장으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가을과 겨울 연말 대목의 성장률은 몇 주 전만 해도 10% 이상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제는 2.5 내지 3%에 그칠 것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경제 분석팀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0월 5일째로 종료키로 했던 센서스 인구조사의 마감 시한이 이달 말로 연장됐습니다. 조기 종료를 금지하는 연방항소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기존의 마감 시한은 효력이 없고 이달 31일까지 인구조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센서스국은 마감일이 연장된 만큼 미응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로 조기 종료 예정이었던 인구 센서스 조사가 다시 이달 말까지로 진행하기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10월 5일까지 인구조사 마감 시한의 효력은 없어지고 이달 31일까지 인구조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 센서스 조기 종료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이 내려져 5일 종료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법원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가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미응답자들에게 연장 기한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20 센서스 전국 인구조사 응답률은 현재 99.6%, 셀프 응답률은 6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스국은 아직 응답하지 않은 0.4% 수치가 소수의 집단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숫자라며 미응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응답하지 않은 1% 미만의 미응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계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인구조사에서 한인들이 실제 인구수에 비해 집계가 적게 되는 인구 집단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기 위해선 센서스 전원 참여가 절실합니다. 서류 미비자, 유학생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모두 인구조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민권, 영주권자인지 신분 상태를 묻지 않고 사법기관과 신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선택이 가능하고 전화를 통해 한국어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구 원수, 주택거주 형태 등 10개 정도의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연방의회 의석 배분, 대통령 선거 때 투표인 단수를 정하는 기초 자료이자 연간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센서스를 통해 조사된 각종 통계는 복지 혜택과 선거구 책정 등의 기준이 되므로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구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남은 기간까지 센서스에 응답해 줄 것을 강력 권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까스롭게 경제 활동을 재개했던 것이 또다시 막혀서 렌트비 내기도 어렵고 또 사업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와 함께 렌트비를 어떻게 하면은 조정받을 수 있고 또 에빅션을 피할 수 있을지를 한번 조언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 하면은 가장 이제 사는 곳부터 또는 이제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 비용을 대는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주택, 주거비, 렌트비를 못 내는 가정들이 한 달에 수천만, 한 1,300만 가구가 있을 때도 있고 900만 가구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요. 렌트비를 못 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갑자기 보니까 랜드로드 쪽에서 이빅션 노티스가 날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이건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보통 이빅션을 보면은 지금 주마다 또 달라요.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하고 조금 다른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빅션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코트 자체에서 이게 이센셜이 아니니까 당장은 그 날짜를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딜레이는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들 어떤 종류의 무슨 어시스턴스를 받아도 이제 그걸로 지금 일단은 막고 계세요. 그러니까 렌트도 내시고 근데 이 돈을 받았을 때도 이걸 과연 렌트를 써야 되나 어차피 이빅션을 당할 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에빅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단은 동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제 소송은 계속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지만 이제 법원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7월 말로 만료가 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랬다가는 정말로 강제 퇴거돼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사업장을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에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백션을 미룰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딜레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시스턴스, 하우징 어시스턴스 여러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 중에 지금 뱅크럽시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늦추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우징 어시스턴스, 이제 카운슬링 그런 데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그런 데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카운티에서 그런 구호책, 이 지원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티별로 다 알 수는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대략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만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페어팩스 카운티나 다른 이제 주변에서. 카운티마다, especially Maryland, Virginia, Arlington County, Maryland 같은 경우는 Howard County, Anne Arundel 그 자체에서 housing assistance,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류 같은 걸 보여주고 거기서 주는 assistance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하죠.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지만은 또 옛날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그래서 아예 개방이 됐는데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도 꽤 있는데 우리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이제 돈을 지금 어시스턴스를 이제 정부에서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이 돈을 관여히 지금 받아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열기는 하시는데 열어서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like short term하고 long term을 봤을 때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렌트를 만약에 지금 디퍼를 해주지만 6개월, 12개월 나눠서 이걸 어차피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렌트를 디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차라리 탕감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지금 비즈니스가 안 돼도 숏텀 안 돼도 이걸 어떻게인가 이렇게 꾸려 나가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탕감을 안 받고 디퍼먼트만 받으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6개월 후에 또 지금 가을 돼서 또 코로나가 더 번지면은 또 비즈니스를 닫게 되면은 그때 또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하셔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또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주거지나 또는 그 사업장의 렌트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드나 그 자체, 그 빌딩 자체가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스일 경우에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그런 데서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유니폼해요. 거기서 룰이. 그래서 탕감은 절대 안 되고 뭐 6개월 안에 그걸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어떤 엔티티인지 알면은 훨씬 내고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그 퀘스천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 좋은 방법은 우리 한국 분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 보면은 이제 그 랜드롤 쪽이랑 일단 이야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랜드롤드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랜드롤 쪽도 많이 레프레젠트를 하다 보니까 랜드롤 쪽도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뭐 룰이라든지 아니면은 모기지를 그쪽에서 받은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룰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테넌트들한테 이걸 어떻게 계속 이거를 이제 플랜을 뭐를 디퍼먼을 하고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플랜을 짜기 때문에 랜드로드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그야말로 케이스별로 또 지역별 뭐 이 상황별로 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또 거기에 맞는 맞춤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